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말하기에는 이 주식만큼은 극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또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주식은 무엇이고 왜 지금 2차 전지를 우리가 보는 게 좋은지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밤 뉴욕 증시는 사실 그냥 보합권이다, 말 1% 이하면 다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좀 1% 이상 낙폭을 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추세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합권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하락폭 자체는 거의 1% 가까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방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봤을 때는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큰 폭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약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하락이 컸다라기보다는 그냥 보합권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를 봤을 때는, 지금 뉴욕 증시가 당장 뭐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금 이제 7일, 이제 이틀간 열린 이제 이 FOMC에서 뭐 하게 돼요?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역시나 금리를 결정하게 되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보다시피 시장에서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에 따른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불확실성이란 거겠죠. 늘 이제 연준의 발언 이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지 아니면 그냥 동결을 기대했던지, 갑작스러운 이제 연준의 이 발표 이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도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역시나 이제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일단은 자금 매수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목을 해보는 거는 이 연준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동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른 이런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증시가 상방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방으로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뉴욕 증시가 불안정한 요소가 또 있죠. 뭐가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불확실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과 뭘 자꾸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안정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라고 밝혔지만 어떤 발표인지 뭘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게 사실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고 좋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한다?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굳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뭘 두고 있다? 금리에 대한 이제 연준의 발언 및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락. 그러니까 사실 약하락이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은 도망가라 이런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전체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약하락,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거기보다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2400포인트를 관세 리스크로 경기 침체 리스크로 단기간에 상 무너뜨렸다가 빠르게 회복시켜버리죠.
자, 그러면서 2,400을 지켜주면서 지속적인 우상향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를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주는 모습.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안착은 상승의 시발점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는 또 수급도 보면 외국인도 들어와주면서 60일 이평대를 지켜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꾸준하게 기관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이런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느냐를 봤을 때 오늘 이제 뭐가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오후 중에 이제 미중이 또 이제 협상할 수도 있다. 협상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협상 관련된 아까 오전과는 또 반대겠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 이야기는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또 미중 협상 소식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매수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뭐 관망세 이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이제 연준의 발표 때문에 관망세보다는 뭐다,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도망가는 수급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반대로 관망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은 뭐 이 제한적이었다, 뭐 어쨌든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대비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뭐가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계속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관세 리스크 이후에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이제 기관만 매수세를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 보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와중에 한국 채권을 20조를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9개월 연속 자금을 빼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하락 리스크는 있지만 증시와 별개로 우리나라 자체는 안전자산이다, 안전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반대로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를 팔아치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사라진다.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뭐 금리 인하가 정말 진행이 된다든지 기정사실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흐름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도 뭐다? 이 채권으로 들어갔던 이런 수급이 한국 증시로 다시 강한 매수세를 만들어내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코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적인 악재 리스크로서 팔아치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땐 뭐예요? 지난해 말 대비 약 20조 원 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 잔액으로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매수할 만큼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는 건 뭐다? 앞으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스피를 40조 원을 팔았는데, 약 40조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절반 50%는 어쨌든 채권으로 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만 해소되었을 때는 강한 상방 포지션으로서 나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를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아까 보다시피 외국인이 40조를 매도하면서 코스피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채권을 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고 하면은 시장의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증시 안정화, 시장의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만 되었을 때는 보다 낙폭과대 위주의 종목으로서 수급이 쏠릴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반발 매수라든지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당장 지금 2차 전지만 봐도 시총 20조가 증발했어요. 심지어 이게 뭐 2차 전지주들 뭐 100개, 1000개 이런 기업들을 다 더한 게 아니라 몇 개, 그냥 국내 주요 10개 2차 전지 기업의 시가총액만 뭐다 20조 원 넘게 증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2차 전지주들이 뭐다 낙폭을 말도 안 되게 크게
했다라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2차전지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 뭐 판매량 둔화라든지 다양한 화재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악재들이 나온 것도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다? 2차 전지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거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뭐 전기차를 안 타요가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이 전기차가 미래차로서 이제 지나가는 부분이고 심지어 자율주행 차량의 모든 더 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로서의 이런 성능 구동을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건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성장 속에서도 2차전지 전기차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 과정이 뭐가 된다? 오히려 우리가 시장의 안정화가 됨에 따라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 막 직격탄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빠졌던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해소되기는 어렵죠.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가격 경쟁, 이거 어떻게 갑자기 해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지금 보조금 폐지, 이거 어떻게 갑자기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해소와는 별개로 2차 전지는 말도 안 되게 빠졌다. 물론 우리가 흔히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20배, 30배, 40배 올려 쳐놓고 이게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슈 실적 이런 것도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그냥 타격을 입은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겠죠. 특히나 지금 보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할 만큼 호실적을 냈습니다. 냈지만 뭐다?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만 따라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반등점을 크게 잡을 수 있다. 이런 거 찾아보면 좋겠죠. 특히나 2차전지 산업의 ETF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ETF를 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이 이 10,000원을 깼을 때 아마 10,000원을 깨는 순간 이때부터는 뭐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23년도 최고점 찍고 이제 무너졌잖아요. 아마 이때부터는 엄청난 저가 매수 반발 매수 공세가 들어올 확률이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ETF를 봤을 때 이런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10,000원 이하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다른 뭐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 에코프로가 되었던지 에코프로 BM이 됐던지 뭐 LNF가 되었던지 어떤 이 2차 전지 업종이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다 상한가를 갔어요. 다 상한가. 왜 상한가 갔냐고 하면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했습니까? 이재명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을 뭐 하겠다? 대선 이후에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만약에 진짜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민주당에서 이것조차도 뭐 이제 뭐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뭐 악재, 뭐 이재명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난주에 났던 악재를 그냥 해소했다고 사실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죄다 상한가 간 거예요. 죄다. 물론 상한가 아니라 뭐 급등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상한가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혜주였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존에는 이제 뭐 AI 관련된 이런 뭐 퓨리오사 AI도 방문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움직였던 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뭐 한다? 이제 대선 본선 첫 행보로서 첨단 산업의 국내 산업 생산 촉진 방안으로서 뭐 AI를 얘기하면서 이 뭐 한다? 이 후보와 지금 민주당은 이 다음 행보로 뭘 보고 있다.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풍력 발전 등에도 유사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혜주가 이제 뭐였습니까? 탈원전 폐기 정책과 함께 원전 관련 수혜주를 엄청 크게 갔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수혜주가 또다시 테마주로서 급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다?
이제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사실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 그대로 때려 맞았습니다. 그대로 때려 맞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최근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뭐 이런 공매도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 소비재와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 공매도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라는 건 말 그대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나올 거다 생각하는 거는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주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주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뭘 또 생각해야 돼요?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상환을 해야겠죠. 그럼 이 공매도 세력들의 뭐가 나온다? 2차 전지주들의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차 전지주들의 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2차 전지주들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를 그대로 보면 되는가? 리튬 배터리 이걸 그대로 보면 되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주는 지금은 이제는 뭘 봐야 된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친환경적인 리튬보다 사실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차는 친환경 차여야 돼요.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용도 적고 에너지도 적고 비용도 적게 먹히기 때문에 심지어 환경 오염 문제가 없는 오히려 친환경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과거부터 뜨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친환경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기차의 핵심은 가격 경쟁입니다. 근데 그 가격 경쟁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튬이 굉장히 비쌌죠. 그것보다 훨씬 값싼 게 뭐다?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이게 사실 대장주로 잡기는 부족했던 게 뭐다? 당연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당장 상용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수급이 몰린 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보다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각광받았던 거고 주가로서도 더 크게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최근에 또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뭐가 나와졌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이 뭐 한다?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를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지금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제 공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짧은 충전 시간에 긴 주행거리라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을 충전해야 되고 짧은 거리밖에 못 가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뭐다? 이미 짧은 충전 시간에 긴 주행거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뭐예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미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죠. 특히나 지금 알다시피 뭐다? 12월 당장 올해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이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말로 갈수록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다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올해 1, 2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이 점유율 몇 퍼센트? 약 4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1위인 기업이 그냥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이제 상용화시키면서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시장은 뭐예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그냥 쭉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겠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과거 리튬 이온 배터리처럼 미친 듯한 상승 랠리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혁명에 EMF 글로벌 1위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대보마그네틱도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대보마그네틱도 지금 아까 얘기했죠. 2차전지 ETF 급락 나오도 2차전지 무너졌던 그 당시에 같이 무너졌다가 최저를 찍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냥 상승 흐름만 잘 잡아줘도 몇 퍼센트, 과거에 그냥 어느 정도 고점대까지만 올라가줘도 3배에서 4배는 기대 수익을 해볼 수 있는 게 대보마그네틱이에요.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것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상승 흐름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대보마그네틱의 상승이 결국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또 이제 테마를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런 대보마그네틱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에코프로의 그룹 중 하나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최근 당장 5월 5일에 뭐가 뉴스가 나와요. CATL과의 공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왜 추진한가 봤을 때는 뭐다? 에코프로 BM조차도 뭐 때문에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공급 협의가 또 나와주고 여기에 대한 추진 모멘텀이 나와주고 뭐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의 또 상승 흐름이 뭐에 대한 반사익으로 넘어가느냐?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당연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또 주가 상승 랠리로 연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보마그네틱 이런 종목도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 잘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종목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증권가에서 무조건 사라고 한 종목이 뭐냐고 하면요. WCP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 4월 28일에 당장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 기대감이 나와줘서 상한가 갈 만큼 이미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테마에 탑승한 기업이고요. 이제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WCP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폴리오레핀 계수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 개발 과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책 과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부 정책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국책 과제 수혜 중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1등 뭐 그 1위 테마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 흐름을 가질 수도 있는 기대감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도 뭐 나트륨 전지 등 새로운 배터리에 적용될 신규 제품에 대한 협의를 글로벌 고객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다만 이제 WCP 같은 경우가 영업 손실이 1분기에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뭐 캐즘 여러분들 알죠? 뭐 이제 판매량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실적이 당연히 적자 전환한 기업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WCP 입장에서는 뭐다? 이 적자 전환이 최근에 원가 절감을 통해 비용 자체는 감소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재료비와 개발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적자 영업 손실이 좀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증가하고 영업 손실도 개선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 WCP라 기업의 발표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다? 최근 이 2차 전지 전체적인 업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뭐 한다?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목표 주가는 줄어들지만 지금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뭐다? 지금 WCP라는 기업은 나트륨 배터리 모멘텀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회복 신호가 감지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이 이제 다시 영업 손실이 좀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감지될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밸류에이션 수준으로서 이 WCP는 그냥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WCP의 지금 PBR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0.33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WCP의 지금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바닥,
하방 추세 돌파하고 지금 바닥 다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이 뭐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했을 때 WCP는 이제 아까 대보 마그네틱과 다르게 과거의 저점으로만 가도 4배인 거예요. 과거에 어느 정도 고점으로만 가도 몇 배다. 6배에서 8배인 거예요. 그래서 더 메리트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은 뭐다? 주가의 강한 상승 시그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WCP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 WCP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0% 무료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만 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의 방송 결론은 뭐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발표라든지 아니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방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뭐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란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뭐다? 보다 비싸게 매수하게 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확실화, 그 다음에 관세 협상 확실화, 뭐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력한 매수 접근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긴 하나 채권에 대한 매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뉴욕 증시와 동일하게 관세 협상 및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은 동반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5월은 뭐가 문제냐? 조기 대선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그런 종목들의 저가 매수,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증시의 상방 포지션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낙폭이 큰 업종에 수급이 몰리는 거, 반발 매수, 저가 매수 몰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다? 공매도 포지션의 이동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 상황에 따른 상승 기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모두 다른 2차 전지주 그냥 리튬 뭐 이런 거 다 사면 되느냐? 아니다. 뭐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차 전지주를 견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